저 같은 경우에도 정신과 진단을 받아가지고 거의 앉아서 한 30분 동안 펑펑 운 것 같아요. 울면서 얘기했어.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얘기해 볼 사항은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사항? 보통은 직장 상사, 아니면은 업무적인 사항, 아니면은 직장 동료들과의 대인관계, 보통 이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고민거리는 야근, 과도한 업무, 혹은 뭐 이게 다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야근으로 인해 나의 이 워라밸이 붕괴되거나 내가 뭔가 쉴 여유가 없다거나 이런 사항들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하루에 한 3분의 2? 이 정도의 시간을 쓰잖아요.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기 마련인데 보통은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6시에 퇴근하기보다는 한 일을 다 끝나지 못했을 경우 한 6시 반, 아니면은 내가 뭐 잔업이 있다, 아니면은 야근을 해야 된다 하면은 보통은 한 8시 이때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회사에서 보내는 삶이 하루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9시까지 출근이라고는 하지만 9시 출근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보내는 시간, 사실 그 시간도 4시간 아니에요. 진정한 시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회사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사실 저희 직장에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죠. 출퇴근하면서 보내는 시간, 이 시간도 결국에는 직장을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시간들을 제외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건 진짜 극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나가서 잔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일주일에 나를 위해서 온전하게 보내는 시간이 과연 하루는 되는가? 이것도 살짝은 의문점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 너무 몰두하고 그리고 뭔가 말 못할 이런 트러블들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얘기할 주제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약간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인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을 겪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죠. 보통은 3명 중에 1명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벼운 우울증, 이런 증상들은 겪는다고 해요. 주요한 원인으로는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아니면 과도한 업무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정 관련된 경우도 이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2030 세대들의 이 직장 생활 내에서의 우울증이 좀 더 많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정확한 사항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추측해 보건데 2030들의 이 직장 생활에 대한 우울증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인의 이 업무에 대한 기대치와 실제로 들어갔을 때 이 업무에 대한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 이거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직장을 구할 때죠. 이 직장을 구할 때 사실 직장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봐야지 내 업무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사실 직장 밖에서는 그런 걸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사람들의 경험담을 보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다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간접 경험으로는 사실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보다 좀 와닿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그 괴리감, 이 성취에 대한 욕구가 더 있으신 분들은 이 괴리감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이 우울증 경험은 보통 30%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15%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것. 병원에 가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약간 뭔가 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내가 밝힌다는 게 약간 나약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른 외국에 비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신과 진단을 받아가지고 휴직을 한 경험이 있어요. 업무에 대한 것도 있고 대인관계에 대한 것도 있어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하면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되게 제가 이 말을 한다는 게 나약해 보였어요. 되게 어쨌든 부모님한테도 말을 안 했고 사실 부모님 세대들은 이 우울증 이렇게 정신과를 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신과에 간다는 게 진짜로 약간 중증, 약간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 진짜 뭔가 곧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사람들, 약간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들, 약간 이런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약간의 그런 시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를 치료하듯이 저희 감기 걸리면 그냥 병원에 바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감기를 치료한 듯이 이렇게 가서 상담도 하고 치료를 받고 이런 게 우울증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은 많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정부나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정신건강이라고 하죠. 정신건강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의 우울증 경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면은 사실 저는 우울증이 갑자기 이렇게 왔다기보다는 예전에 약간 이 쌓여둔 게 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승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되게 많이 했던 편이고 성격이 약간 그 인정 욕구랑 성취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약간 거절을 잘 못하고 이거는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내가 완벽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맡고 이 일을 해냈을 때 남들이 나를 칭찬을 해주겠지? 내가 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짐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승진할 때 일을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회사를 그만두려고도 해봤고 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승진이 코앞에 있기도 했고 사실 주변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저를 다독여 줘가지고 제가 그때는 살짝 이거를 넘길 수 있었던 그런 주변의 도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온 거는 되게 복합적이었어요. 약간 업무 관련된 것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 주변 사람들이 약간 저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할 그건가? 이 생각이 확 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생활, 전반적인 나의 직장 생활,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업무를 하고 이 회사를 다녔지? 이 생각이 갑자기 확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신과 상담을 했죠. 의사분에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요 근래 힘들었다는 말을 하자마자 울었어요. 진짜 거의 앉아서 한 30분 동안 펑펑 운 것 같아. 울면서 얘기했어. 내 마음을 그렇게 누군가 타인에게 말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힘들고 그러면서 제 이런 성격 그리고 가족 사항 이런 것들을 쭉 다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의사분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의 환자분과 회사가 아닌 생활에서의 환자분 이런 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회사 생활에 몰두하고 계신다. 조금은 분리를 하면서 회사가 모든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 연습도 하셔야 되고 이 내려놓을 줄 아는 연습도 하셔야 된다 하시면서 조금 쉬면서 회사 외의 것들을 조금 찾아보려고 하셔라. 조금 액티비티한 것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 정리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회사 생활에 엄청 몰두를 해 있었고 사실 회사가 제 전부 그러니까 제 자아실현은 이 회사 생활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상담 이후로 약도 처방을 받았고 휴직을 하면서 조금
저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사실 회사에 대해서 최대한 몰입하지 않는 법을 조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이긴 해요. 제 취미 생활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고 경험담이나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회사 생활에 몰두를 하지 않는 방법을 조금 터득하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우울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마음의 우울이 찾아왔을 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안 찾아오면은 진짜 베스트긴 해요. 내가 원하는 회사 생활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내 삶을 잘 이렇게 회사에서의 나와 개인적인 삶에서의 나를 잘 분리해서 내 개인적인 삶의 나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부러워요. 근데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병이 찾아오신다. 그러면은 꼭 병원을 가보시기를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병원 가는 게 사실 가기 전까지는 두렵거든요. 근데 가보고 나면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신과 약을 먹으면은 부작용이 있고 뭔가 이렇게 진짜 막 더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실제로 그렇게 겪으신 분도 계시긴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약을 먹었거든요. 안정제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축 늘어지는 거. 사실 저는 그 약이 되게 잘 들었었어요. 우울증 처방을 받았을 당시에 제가 되게 긴장된 상태로 매일 아침 이렇게 출근했었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되게 약간 흥분돼 있는 상태라고 하죠. 마음 자체가 되게 긴장돼 있는 상태. 근데 그 약을 먹자마자 제가 약간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 상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짜증이나 분노 이런 것도 많이 가라앉았고 평온한 상태로 계속 다닌다고 해야 되나?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병원을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병이 언젠가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되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남 눈치 안 보려고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마음의 병이 찾아왔을 때는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병을 겪으면서 지금 과도기에 있긴 해요. 제가 완전하게 치료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면서 즐거운 회사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직장 생활 관련된 얘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사항들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